여기 정성철 씨 빈소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떤 사이신가요? 전 그 사람 딸입니다. 뭐야? 딸? 우리 아버지한테 딸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 거리에서 구걸할 때 모른 척했던 것도 가족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아버지가 겨울에 떨고 있을 땐 다 어디 계셨는데요? 당신 누구야? 왜 갑자기 와서 이딴 소리를 해? 아버지한테 손잡힌 적, 포옹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저는요,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였어요. 내 딸 미안하다 그 한마디, 당신들이 자식이라고요? 아버지 숨 끊길 때 누구 옆에 있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설 자격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끝까지 버림받은 딸이었지만 아버지에겐 마지막으로 기억된 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남편이 사망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도중에 자신이 딸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의 장례식에 참배를 합니다. 이렇게 기구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독자 1,000분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낡은 연립주택 골목 어귀에 자리한 조용한 집 한 채. 올해 64시 된 정미자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오셨습니다. 남편 박만식 씨는 작은 공장 하나를 운영하며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티는 잘 내지 않았지만 책임감 하나로 가정을 지켜온 전형적인 아버지였고 말수가 적은 대신 아침마다 아내에게 따뜻한 물을 데워주는 소박한 사랑을 건네곤 했습니다. 정미자 여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 내조에 전념하며 두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큰딸 민정은 결혼해 분당에 살고 있었고 막내 아들 민수는 직장 생활을 하며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자 여사님의 하루는 소박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고 점심 무렵이면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시장 한 바퀴 돌고 저녁이면 남편과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게 전부였지만 그녀는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그 일상은 남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병원에 들렀던 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장판막 협착증. 의사는 고령이니 수술보다는 꾸준한 약물 치료를 권했고 미자 여사님은 남편의 식단부터 약 복용까지 하나하나 손수 챙기며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처럼 저녁을 다 먹고 소파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땐 이미 호흡이 약해져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정미자 여사님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당신 왜 나보다 먼저 가요 혼자 가면 어떡해요 우리 같이 냈기로 했잖아. 장례식은 간소하게 가족 중심으로 치러지기로 했고 빈소는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딸 민정은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왔고 아들 민수는 침묵 속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며 슬픔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정미자 여사님은 맏며느리도 아니고 시부모도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된 탓에 마치 정리된 삶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고생만 하고 갔네. 그래도 당신 덕분에 우리 애들 키우고 집도 있고 이렇게 지냈으니 고마워요. 당신 참 잘 살았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빈소 구석에 앉아 그녀는 고요하게 남편과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자신의 평생을 흔들어버릴 그 여자가 빈소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장례식장에서의 충격적인 등장 정미자의 눈으로 장례식 이틀째 오후 눈발이 가볍게 흩날리던 병원 장례식장 복도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점점 잦아들고 쌀쌀한 바람이
자동문 사이로 은근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미자 여사님은 영정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을 조용히 다시 정돈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틀째네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건가? 그녀는 왠지 모르게 남편의 사진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박만식 씨는 여전히 말없이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조금은 서글프고 조금은 미안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낯선 구두 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톡톡톡 잔잔하게 깔린 조문 음악과 섞여 그 발소리는 유독 또렷하게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정미자 여사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단정히 입은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고인의 사진을 향해 다가와 천천히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모로 보아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으로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자 여사님은 누구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 민정의 친구도 아니고 며느리 쪽 친척도 아니며 남편의 회사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어디선가 낯선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여성은 절을 마치고 조용히 조물록에 이름을 적은 뒤 장례식장 담당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정성철 씨 빈소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떤 사이신가요? 저 고인께서는 제 아버지셨어요. 그 순간 정미자 여사님의 손끝에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찻잔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정미자 여사님 쪽을 바라봤고 근처에 있던 아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 정성철 씨의 친딸입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멈춘 듯한 그 정적 속에서 정미자 여사님은 자신의 심장이 천천히 식어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땐 남편의 영정 사진이 왠지 모르게 그녀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 누구야? 어디서? 어떻게? 정미자 여사님은 머릿속이 하얘진 채 그저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여자 그 눈빛, 그 말투, 그 자세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다 여성이 조용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손때가 누렇게 묻은 봉투. 이건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직접 다녀가셨고 당신 가족에게 진실을 꼭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미자 여사님은 봉투 위에 적힌 익숙한 필체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남편의 얼굴과 그 곁에 선 어린 소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여자와 꼭 닮은 얼굴이 선명하게 그녀의 눈앞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정미자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남편은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장례식장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이건 장례식장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시죠. 딸 민정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그 낯선 여자를 노려보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세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하지만 젊은 여자는 차분한 눈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정미자 여사님께 내밀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제게 주셨던 편지입니다. 혹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정미자 여사님의 손끝은 떨렸고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그 익숙한 필체가 그녀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정미자에게 분명 남편 박만식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난 뒤미자 여사님은 방 안에서 혼자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를 당신이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본다면 그건 내가 이미 곁에 없을 때겠지. 오래전 내가 큰 실수를 했소. 그 사람과의 일은 실수였고 책임져야 할 생명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소. 하지만 그 아이를 외면하면
내 양심이 날 평생 괴롭힐 것 같았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미자 여사님의 손끝에 선 편지가 부스럭거리며 떨리고 있었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일, 책임져야 할 생명. 그녀는 편지를 접고 침대 머리맡에 내려놓은 뒤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남편은 이유 없이 출장이 있다는 핑계로 혼자 지방을 자주 다녀오곤 했습니다. 부산에 거래처가 생겨서 그래. 하루면 돼. 포항에 납품 얘기 들으러 가야 돼. 춘천에 공장 견적 뽑으러 갔나? 그런 말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굳이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던 미자 여사님은 그저 몸 챙겨요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끝내곤 했습니다. 가끔은 차 안에서 흘러나온 낯선 향수 냄새, 다림질된 셔츠에 묻은 미세한 립스틱 흔적, 그리고 한 번은 휴대폰 진동을 받고 숨기듯 나갔던 남편의 뒷모습까지도. 그녀는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와서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는 장례식장이 아닌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미자 여사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연. 올해 28살. 지방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정그분께서 제게 아빠라고 불러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강요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소연아,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미자 여사님은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제게 처음 찾아온 건 20살 무렵이었어요. 그날 밤 정미자 여사님은 혼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숨겼구나 그 아이도. 그 시간도 당신의 죄책감도다 내 모르게.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그 감정은 단순한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했기에 믿었기에 지금 더 깊은 배신과 공허함이 함께 섞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정미자 여사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유난히 크게 느껴질 만큼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그 여자 정말 아빠 딸 맞아요? 미자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 정말 많은 걸 나 몰래 안고 살았구나. 그게 다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바보처럼 믿고 있었던 걸까? 그 말은 민수에게도 민정에게도 처음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한없이 담담하지만 그 속에 깊고 무거운 배신감과 자괴감이 녹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만약 그 여자가 아빠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면요, 유전자 검사라도 해야죠. 정신 차리셔야죠. 그런 여자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그 말에 정미자 여사님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민수야 그 애는 돈 한 푼 달란 말 안 했어. 오히려 고개 숙이고 가려고 하더라. 그럼 더 위험한 거예요. 괜히 동정심 자극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빈틈이 생기니까. 그 순간 딸 민정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엄마도 아빠도 지금 더 이상 다그치지 말자. 하지만 민정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를 그토록 신뢰했던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 누구보다 다정했던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남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그 여자 데리고 들어왔을까요? 그 질문은 정미자 여사님의 가슴을 또 한 번 꿰뚫었습니다. 그랬겠지. 그 아이가 그 사람의 딸이라면 언젠간 말했겠지. 그 순간 미자 여사님의 눈가에 한 방울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조심스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조용한 찻집에 다시 앉아 있었고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또 하나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남편 박만식 씨의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공증은 받지 못했지만 그 안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미자에게 내 전 재산의 80%는 너와 우리 아이들에게 간다. 나머지 20%는 소연에게 남긴다. 이건 벌이 아니라 내가 평생 못해준 책임을 이제라도 다하려는 내 방식이다. 정미자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아버지를 얼마나 자주 만났니?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쯤이요. 아버지는 늘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죄스럽고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정미자 여사님은 다시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내 혼자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구나. 왜 나한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함께. 고민할 수도 있었잖아. 그녀의 눈엔 화가 난 듯하면서도 서운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리운 감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미자 여사님의 집엔 조문객이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무엇보다 남편이 남기고 간 또 하나의 진실 이 식탁 위 그늘처럼 가족의 일상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 후 식사를 하던 중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여자 아니. 그 사람, 요즘 연락 오세요? 미자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처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잘 지내시냐고만 묻더구나. 민수는 말없이 국을 떠먹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빠 딸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그냥 현실인 것 같아요. 부정하고 화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그 말에 미자 여사님은 잠시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른이 되는 거겠지. 며칠 후 딸 민정도 집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여자한테 전화해볼까 해요. 그 사람이 원한 게 진짜 없다는 걸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미자 여사님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어요.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그 여자, 아니 소연 씨 그 사람, 정말 눈빛이 깨끗했어요. 미움보다 외로움이 더 보였어요. 그 말에 미자 여사님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소연이 조심스레 미자 여사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저 대문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와 봉투 하나를 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마침 우연히 마당에서 보고 있던 미자 여사님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소연 씨, 소연은 놀라 돌아섰고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찾아뵈면 불편하실까봐. 들어와요. 차 한 잔 하고 가요. 따뜻한 국화차를 앞에 두고도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자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 아버지가 기와부터 벽장까지 직접 손본 집이에요. 그 사람은 말은 없지만 손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소연 씨, 나는 아직도 당신을 딸이라고 부를 준비는 안 됐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닮았더군요. 그 말투, 눈빛, 심지어는 차를 마시는 습관까지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분은 항상 제게 말했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게 바로 어머님이셨어요. 미자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손등 위에 조용히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도 참 못됐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겠지. 그날 정미자 여사님은 처음으로 남편을 향한 분노를 이해와 그리움으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연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함께 식사라도 해요. 내가 만든 밥 당신도 한번 먹어봐요.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며칠 후 정미자
여사님 앞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박만식 법무사 사무소. 봉투를 뜯는 손끝이 자연스레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박만식 씨가 생전에 직접 남긴 육성 영상 파일과 유 원장이 동봉된 USB, 그리고 정식 공증된 가족 간 사전 확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자 여사님은 딸 민정, 아들 민수, 그리고 소연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작은 거실, 조용한 공기, 그리고 오래된 텔레비전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박만식 씨는 병색이 짙은 얼굴로 카메라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이 영상이 당신 손에 들어갔다는 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참 미안하네. 평생 당신 하나만 보고 살았으면서도 한때 내가 너무 약했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소연이란 아이는 내 실수의 결과지만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고 살아줘서 더 고마운 아이다. 민정아, 민수야, 아빠는 너희에게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그 아이를 외면하고 갔다면 너희가 자랄 때 그렇게 당당하게 가르칠 자신이 없었단다. 내가 남긴 재산의 20%는 소연에게 준다. 그건 돈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며 줄 수 있는 단 한 조각의 용서이자 책임이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야. 그건 바로 너희가 소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야. 내 엄마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정말이었다. 미자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정말 고맙고 정말 미안해. 영상이 끝났을 땐 거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민정은 입술을 꾹 다문 채 화면 속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자 여사님은 누구보다 조용히 앉아 있었고 한참이 지나작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었네. 근데 왜 이렇게 그립냐?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소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 씨, 소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꽃다발은 대문 앞에 두지 말아요. 이 집 안에도 당신 누울 자리가 하나쯤은 있을 거니까. 그 말에 소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미자 여사님은 혼자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참 못됐어. 근데 또 당신 아니면 이런 마음도 못 배웠겠지.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한 어느 날 정미자 여사님은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꽃이 다시 피는 걸 보면 사람 마음도 피어날 수 있겠지. 그 옆엔 소연이 장갑을 낀 손으로 흙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 국화는 요 작년에 장례식장 앞에 있던 꽃이에요. 그날 가져와서 말리지 않고 심었어요. 정미자 여사님은 멈춰서서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고 작지만 단단한 꽃이 마치 아무 말 없이 이 집에 스며든 소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참 잘했다. 이젠 여기 있는 꽃들도 당신을 기억하겠네. 어느 토요일 저녁 정미자 여사님의 집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직접 장을 봐왔고 민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 웃음소리를 더했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반찬을 옮기고 있었고 미자 여사님은 그런 소연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리 와서 이거 좀 간 봐줘. 소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국자를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민정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소연 언니한테 소연아라고 부르시네요. 정미자 여사님은 익숙한 듯 대답했습니다. 왜? 안 되냐? 같이 밥도 먹고 꽃도 심고 이제 내 밥상 앞에서 반찬 간도 보는 애인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소연은 조용히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는 골목길, 그녀가 처음 왔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빛깔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자 여사님은 아들 민수와 함께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납골함 앞에 놓인 조와 옆에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차를 따르며 정미자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당신 참 고집스럽고 못난 사람인데 또 이렇게 우리를 이어주긴 했네요. 자기 방식대로 무뚝뚝하게.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도 아빠처럼 실수하고 아빠처럼 미안해하고 그렇게 가족 되는 거겠죠? 정미자 여사님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란 게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듬고 꿰매고 또 울고 웃으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날 밤 소연은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사진 사이에 한 장의 복사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소연이 손에 들고 바라보던 그것은 아버지 박만식 씨가 자신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 뒤편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소연은 그 사진을 천천히 접어 사진첩 한쪽에 고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미자 여사님 역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 사람의 아픔과 용서를 꺼내놓고 조용히 삶의 다음 장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과거의 상처와 새로이 피어난 꽃과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배워가는 사람들이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보다 고요하고도 강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희는 가능하면 해피엔딩의 사연을 올려 시청자분들이 항상 희망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